오늘 토요 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31조 8천억 규모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본격 나누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경안의 속도를 낸 모습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에서 소비 쿠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정부안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증액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비수도권에서 원래 정부안에 최소 15만 원이었는데 국회안을 보면 18만 원으로 3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이 3만 원 늘어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요. 홍 전 의원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좀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석이고 특히 여당인데 정치력을 마지막까지 좀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죠. 원래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추경을 하기로 원래 이제 생각을 국민의힘에서도 했었고 김문수 후보도 대선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 방식과 그리고 이제 내용은 좀 달랐는데 초에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방식, 특히 지금 현재 31조 8천억 중에서 전 국민이 1인당 40만 원 이상의 부담을 할 정도로 20조 이상을 이제 부채, 적자 부채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자 부채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 특히 이런 식으로 재정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특히 부채를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슷한 환경에서 빚을 성실하게 갚은 360만이 이르는 국민들을 오히려 더 바보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추경을 할 때 좀 존중은 하자. 이렇게 예.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단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내로남불식으로 작년 본 예산 할 때 민주당이 특활비였으면 국정 마비되냐 이런 식으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다 또 일률적으로 살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를 했다라면 1차 추경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1차 추경에 대해서 다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는데 참 대단히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홍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특활비 논란 부분 등은 저희가 조금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서 이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가는 휴가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실 텐데요. 오는 21일부터입니다.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1차 때는 일단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금 보시는 그래픽처럼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비 쿠폰 지급 방식은
다양한데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국회 통과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속도전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한 목적 자체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쿠폰을 통해서 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자라는 차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이 된 만큼, 통과가 된 만큼 하루라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를 좀 내라고 빠르게 처리를 해주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었는데 야당이 좀 함께 해줬으면 어땠겠냐라는 생각이 끝까지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소비 쿠폰 같은 복지 정책에 있어서 누구나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모두에게 해주자는 보편적 지급을 늘 주장해 왔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다 주면 안 된다, 일부에게만 차등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야당의 목소리도 수용을 해서 모두에게 주되 그 뭔가 지역별로 또 그 소득별로 좀 나눠서 주는, 우리가 봤던 표처럼 차등 지급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런 선별적 지급에 대한 얘기도 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뒤에 다뤄볼 특할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거는 지적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소비 쿠폰 관련된 추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동의한다면은 좀 같이 참여해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추경안엔 이른바 배드뱅크도 담겨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적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이 도덕적 해이를 부르지 않겠냐는 지적, 그리고 빚을 잘 갚아나가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코로나 당시에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또 개인들한테 돈도 막 대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부담해서, 개인이 다 빚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정부가 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박민영 대변인. 7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 자체가 좀 총체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대신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40조의 빚을 졌거든요. 빚을 더 졌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7년 장기 연체자로 살아보겠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90% 가까운 원금을 삭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경험칙적으로도 복지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던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복지나 현금성 지원을 해줄 때는 상당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문을 하는 형태로 정당화를 하고 그것이 형평하다라고 얘기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은행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제관에 적합하는 건가, 저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좀 그런 발상으로 90% 가까운 원금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어차피 7년만 버티면 정부가 갚아줄 텐데 뭐하러 열심히 빚을 갚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집권 초라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경제관은 앞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경제관에 대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